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달 말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최종 확정됩니다. MBC와 KBS, SBS 공동 여론조사 결과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김진태 후보와 이광재 후보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명이 난립하는 강원도 교육감 선거는 무관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과 여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험도 치지 않고 중장비 자격증을 딴 것처럼 조작해 수당을 챙긴 도로공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의 오랜 수건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달 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확정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강원도를 제주도처럼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우선 강원도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한 만큼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 입법과 행정적 조치를 해야 하고 행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역개발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개정 설치를 명문화했습니다. 이 밖에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도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정부 부처의 반발로 특별지위 특례를 먼저 부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행정, 재정, 산업 등 각종 분야의 특례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으로 보완 입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야말로 628년 만에 강원도가 새 이름을 특별한 강원도로서 이름을 갖추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됩니다. 그리고 10년 수건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는 경과 규정에 따라 1년 뒤에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MBC와 KBS, SBS 공동 여론조사 결과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김진태 후보가 이광재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 교육감 선거는 두드러진 후보 없이 여전히 혼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내일이 지방선거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33.9%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를, 45.1%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라고 답해 김 후보가 11.2%포인트 앞섰습니다. 오차 범위 바뀝니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이광재 36.6%, 김진태 50.8%로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지지와 상관없이 후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은 이광재 31.2%, 김진태 47.7%로 지지도보다 격차가 더 컸습니다. 지난주 강원도 MBC 3사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부동층 비율이 높아지면서 두 후보 모두 지지도가 하락했지만 후보 간 격차는 3.3%포인트에서 11.2%포인트로 3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강원도 교육감 후보 지지도는 신경호 전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9.4%, 강사명 전 강원도교육청 기획조정관 5.4%, 유대균 전 교육부 장학관 5.3%, 문태호 전 전교조 강원지부장 4.1%, 원병관 전 강원도립대 총장 2.9%, 민성숙 강원글로벌 미래교육연구원장 2.2%, 조백송 전 강원교총회장 2.1%, 없다와 모르겠다가 68.6%로 두드러진 후보 없이 혼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교육감 이념 성향에 대한 지지도는 진보 성향이 23.6%, 중도 성향 14.5%,
보수 성향 27.3%, 없다 22.7%, 모르겠다 12% 순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와 KBS, SBS가 공동으로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강원도민 80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수준입니다. 지난주 여론조사 개요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삼척시장 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던 김대수 후보가 오늘 사퇴했습니다.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대수 후보는 오늘 오전 후보 단일화를 이유로 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장 선거전은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양호 후보와 국민의힘 공천장을 받은 박상수 후보, 무소속으로 나선 안호성 후보의 3파전이 확정됐습니다. 강릉시장 후보자들의 선거대책본부가 잇따라 지지층을 결집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릉시장 공천에서 탈락한 심영섭 예비후보는 오늘 강릉시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김홍규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며 강릉시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우영 후보를 전략 공천한 더불어민주당도 공천에서 배제된 김중남, 이재한 예비후보가 선대위에 합류하는 원팀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한근 후보와 정의당 임명희 후보도 지지층을 결집해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한편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용 명함에 비정규 학력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SNS에 게시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시의원 후보 A씨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과 여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여행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자체들도 이 같은 워케이션 수요층을 잡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동해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워케이션 프로그램 현장을 배현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유명 숙박 플랫폼 회사에서 근무하는 유수진 씨. 사무실이 아닌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회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업무를 마친 뒤에는 짬을 내 함께 온 동료들과 지역의 관광지를 둘러봅니다. 유 씨는 지난 주말부터 동해시의 숙박업소에 머물며 일과 여가가 결합된 워케이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정말 처음 와봤는데요. 진짜 풍경도 너무 아름답고 일단 사무실을 떠나서 재택근무를 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또 여행지에 와서 일을 하니까 너무 새롭고 리프레시도 되고 좋습니다. 해당 숙박 플랫폼 업체는 지난해 60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창에서 워케이션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도 60명을 선발해 동해시에서 워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장마다 재택근무 등이 확산되면서 휴양지에서도 업무가 가능한 워케이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이 지난해 3월 출시한 강원 워케이션 특화 상품은 2달 동안 8,000개씩 넘게 판매되며 흥행을 거뒀습니다. 관광 경기 활성화 등의 효과가 확인되면서 속초시는 지역 내 여행업체와 손잡고 3박 4일 워케이션 프로그램인 속초 체크인을 내놨고 동해시도 기업과 협업해 워케이션 추가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동해시는 관광재단과 그리고 기업 그리고 개인형 워케이션 더 나아가서 프로그램형 워케이션을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워케이션 확산 흐름에 맞춰 수요층을 잡기 위한 지자체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소형 건설기계 장비는 시험을 보지 않고도 자격증을 따는 이른바 무시험 자격증이 가능한데요. 수강을 신청한 도로공사 직원들의 출석을 조작해 하루 만에 허위로 자격증을 발급한 중장비 학원 원장 2명이 구속됐습니다. 자격증을 따겠다며 회사로부터 수강 지원금까지 받은 도로공사 직원들은 이 자격증으로 1년 넘게 수당을 타왔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수강을 신청한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의 출석을 조작해 허위로 자격증을 발급한 중장비 학원 2곳이 적발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13일 경기도 이천과 경북 안동의 중장비 학원 원장들을 건설기계관리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초까지 도로공사 원주지사의 10여 명을 포함해 25개 지사 직원 142명에게 자격증을 줬습니다. 실습은 한 번에 4시간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한 2번은 출석해야 하는데
한 번 와서 지문만 찍으면 출석 날짜를 조작해 여러 차례 온 걸로 위조했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치지 않고 학원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증이 발급되는 시스템을 이용했습니다. 실제 2일 이상의 교육과 실습이 필요함에도 하루 만에 이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직원 한 명당 20에서 50만 원을 냈고 그 결과 이천의 학원은 4,800만 원, 안동의 학원은 2,900만 원의 불법 이득을 얻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도로공사 직원 가운데 80여 명은 회사에 이 자격증을 내고 작년 초부터 최근까지 월 3만 원씩 모두 2,8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은 이 교육을 위해 회사에서 최대 30만 원의 교육비도 지원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되게 당황스럽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내부 규정에 의거해서 엄중 조치할 거고요. 경찰은 도로공사 직원들도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다른 학원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영동 지역 6개 시군과 태백 정선 지역 후보자들의 이력과 주요 공약 등을 담은 인터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MBC 강원 영동 후보자 알리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전국에서 최초로 200여 명의 입 후보자 인터뷰를 볼 수 있도록 제작해 화제를 모았던 프로젝트로 이번에도 선거구별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들의 인터뷰 영상을 유튜브 채널 MBC 강원 영동 뉴스를 통해 순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성향과 자질을 밀착 취재한 아라호 인터뷰 영상도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고 평일 오후 2시 30분엔 지역의 지방선거 소식을 전하는 유튜브 생방송이 진행됩니다. 강원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감염됐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동해에 사는 60대 여성은 밭일을 하다 진드기에 물린 뒤 지난 9일부터 치료를 받았는데 일주일 만에 증상이 악화되면서 숨졌습니다. 해당 여성은 당시 백혈구 혈소판이 감소해 지난 12일 SFTS 양성 판정을 받았고 상태가 악화돼 지난 13일부터는 중환자실로 옮겨 산소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375명이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릉에서 188명이 신규 확진됐고 동해 84명과 속초 55명, 삼척 45명, 고성 32명 등이 추가됐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50만 2,648명입니다. 강원도가 강릉 등지에 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교통시설 투자 평가 지침을 마련하기로 해 트램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